습관처럼 달리던 한 과학자. 어느 날 쉼없이 달리던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옷감처럼 가벼우면서도 근육처럼 큰 힘을 내는 웨어러블 로봇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고요. 사람처럼 오래 달리는 로봇을 떠올리며 시작한 그의 연구. 이젠 세상을 변화시킬 핵심 기술이 됐죠. 이게 바로 세계 최초 근육 옷감이 적용된 입는 로봇입니다. 로봇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첨단 기계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연구기관. 이곳에 새로운 방식의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네, 지금 10kg 근육으로 허벅지에 달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kg 근육 옷감이죠? 네. 여기는 저희가 개발한 근육 옷감을 적용한 입는 로봇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옷처럼 입거나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입는 로봇.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의 동작을 보조하는 데 쓰이는데요. 기존에 개발되어 온 무겁고 큰 형태와 달리 새로운 형태의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아는 로봇하고 많이 다른데 진짜 움직일 수 있나요, 이게? 보통 로봇이 만들어지면 이런 관절의 조인트 부분에 회전하는 모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사람의 근육은 뼈 위에 붙어 있죠. 뼈 위에 붙어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근육 옷감을 그 위에 부착시켜서 로봇을 움직입니다. 이 로봇의 핵심은 모터가 없다는 점인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마네킹을 번쩍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를 대신하는 근육 옷감입니다. 저 근육 옷감 안에는 형상기억합금 스프링이 실처럼 되어 있는 것이 천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 형상기억합금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스프링 모양인데요. 이게 늘어난 다음에 온도 변화를 주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금속을 말합니다. 형상기억합금이 저항이라서 전류가 흐르면 저항열이 발생을 합니다. 물질을 변형시켜도 가열하면 다시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오는 형상기억 효과. 이 효과를 이용한 형상기억 합금을 근육 옷감으로 만들고 가열하면 수축하며 힘을 내는데요. 주인공은 형상기억 합금의 수축률을 높여 큰 힘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스프링은 직경이 500 마이크로미터인 형상기억합금 와이어로 만든 건데요. 500g을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무게는 0.5g인데요. 1000배를 들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기억합금들을 이렇게 만약에 사람 근육이 근섬유 다발인 것처럼 형상기억합금 스프링 다발로 만들면 만약에 10개를 뭉친다면 5kg을 들어올릴 수가 있고 20개를 뭉치면 10kg을 들어올릴 수 있는 큰 힘을 내게 됩니다. 스프링 형태의 형상기억 합금으로 의복형 입는 로봇을 만든 오늘의 주인공 박철훈 박사입니다. 형상기억 합금으로 이루어진 근육 옷감은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떤 실험 준비 중이에요? 저희가 개발한 근육 옷감이 얼마나 큰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실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5kg 0.1Hz 구동 시작하겠습니다. 전류를 가해 온도를 올리자 스프링 다발로 이루어진 근육 옷감이 5kg의 추를 가뿐하게 들어올렸는데요. 박철훈 박사팀이 개발한 근육 옷감은 전력 소모가 크지 않은 것이 큰 장점이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흔히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에서 떼어난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한 개면은 저희가 방금 보신 그 수축 이완 구동을 4시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가 작은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10g의 근육 옷감으로 최대 1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상황. 더 무거운 물건을 들려면 더 많은 스프링을 얇게 만들어야 합니다. 형상기억합금의 원리가 열을 가한 후에 식어서 냉각이 되면은 다시 힘이 빠지면서 이완이 되는 구동기거든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냉각이 돼야지 구동 속도를 키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이 속도를 쫓아가게 하려면 가늘게 만들어서 형상기억학금의 표면적을 넓힐수록 냉각 속도가 빨라지고 구동 속도가 빨라져서 사람의 속도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육옷감의 시작은 형상기억 합금을 스프링 형태로 만드는 것. 네, 근육 한 판 만들려고 지금 세팅 중에 있습니다. 장력을 좀 신경 써가지고 세팅을 합시다. 저희가 형상기억합금 와이어를, 이게 금속인데요. 금속을 스프링 모양으로 기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심선 위에다가 감아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직조를 하거든요. 근데 스프링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코일링하는 기계입니다. 전선 형태로 된 형상기억 합금을 원통 형태로 감아서 만드는 건데요. 이 기계에는 박철훈 박사의 고뇌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손으로 직접 물레를 돌려서 감았습니다. 기계가 없었어요? 저희가 세계 최초다 보니까 이 기계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 기계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모터 대신 가볍고 유연한 옷감 형태의 로봇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형상기억 합금을 떠올린 박철훈 박사. 하지만 세계 최초의 방식은 곧 새로운 공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형상기억합금으로 스프링을 만들 때 쓰던 물레입니다. 봉을 걸고 이렇게 돌리면 봉에 코일링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만든다고 만든 건데요. 지금은 개수가 이걸 가지고 제작해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다 자동화 시켰습니다. 그거 전에 이제 손으로 했던 단계가 한 번 더 있죠.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하다. 형상기억 합금으로 근육 옷감을 만든 사례가 없어 스프링 하나씩을 감고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열 처리 공정까지 직접 만들어야 했죠. 이 하얀 부분이 실이고 그 위에 와이어를 감은 모습입니다. 이 한 마디가 스프링 한 개입니다. 근데 이게 실처럼 보이지 스프링처럼 안 보이는데요? 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스프링처럼 감겨 있습니다. 수작업에서 장치 제조까지 꼬박 5년 동안을 공정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박철훈 박사. 그 결과 지금은 최적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0원짜리 동전 테두리의 홍보다도 더 촘촘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 로봇 실험할 때 쓰이는 근육 옷감을 만들려면 약 1,500개 정도의 스프링이 필요합니다. 저희 손으로 직접 감았을 때는 일정한 피치가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일정하게 힘을 주지 않으면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정말 오래 많이 걸렸습니다. 하루 최대 생산량이 얼마나 됐어요? 하루 많이 만들면 20개였습니다. 현재는 100마이크로미터였던 형상기억 합금 스프링을 40마이크로미터까지 구현할 정도로 얇게 만들었는데요. 더욱 얇은 근육 옷감으로 로봇을 만들려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미래에는 노약자분들이나 산업 근로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력을 지원하기 위한 웨어러블 로봇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고요. 내가 뭐 일을 더 많이 하려는 게 아니라 일은 똑같이 하는데 일을 한 이후에 내 몸의 피로를 덜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가볍고 저렴한 형태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기술이 나 여기까지 왔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조사 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입는 로봇 시장이 2029년이면 약 15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입는 로봇이 다양한 용도에 맞게 신체 기능을 높여주는 보조 장비로 주목받으면서 국내외 기업들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철훈 박사도 이 치열한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근육 옷감의 소재뿐만이 아니라 옷감까지 직접 제작하면서 로봇 개발의 연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패턴이라고
그 옷감을 재단할 때 쓰는 기본 설계도 같은 겁니다. 필요한 신체 부위에 맞게 옷감을 재단하고 재단한 옷감을 로봇에 적용해 실험하면서 편안함을 더한 일상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소재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맞춤으로 하고 신체 사이즈 같은 것도 맞추고 보조 부위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제작을 해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했던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일이다 보니 연구자로서 거쳐야 할 과정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재봉 작업입니다. 공학자의 연구를 하기엔 조금 독특하지만 옷감 제작엔 바느질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따로 배우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배웠고요. 저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 공방에 가셔서 직접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이루어지는 바쁜 연구에도 박철훈 박사는 일주일에 한 번 재봉 공방을 꼭 들른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허리 부분이 허리 시볼이 다르셨고 그가 퇴근 후 시간을 내서까지 바느질하는 법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려면은 재봉틀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작년 8월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6개월 넘었네요. 벌써. 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재봉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박철훈 박사. 기계공학과를 전공해 그동안 많은 기계를 다뤄봤지만 재봉틀을 만지는 일은 생소했답니다.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편이에요? 열심히 하시는데 실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으십니다. 잘하는 건 아니시구나.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면 근데 워낙에 또 바쁘셔서 근데 오시면 항상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가세요. 네. 하지만 재봉틀에서 미씨를 끌어올리는 것만 해도 신기해했던 처음과는 달리 그의 꾸준함과 열정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짜잔. 네, 훨씬 나아졌습니다. 네, 훨씬 나아지셨네요. 이제 오버록 치실게요. 지금 후드티를 만드는 건데요. 아직 모자는 안 붙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앞주머니까지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팔이 붙어 있고. 제가 공방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바지입니다. 이게 조거 팬츠 2가지를 만들었는데 밴드가 허리에도 들어가고 발목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단계가 더 있죠. 좀 더 편하게 움직이라고. 첫 번째 만든 게 이 제 지금 담아 다니는 이 파우치. 이 에코백도 했고 앞치마도 했고요. 그다음에 맨투맨 했고 이제는 실생활에 쓰이는 잡화들을 만들 수 있게 된 박철훈 박사. 만든 바지는 가족들에게 선물하며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재봉틀을 가져다 놓고 무작위로 막 했었는데 매뉴얼 보고 했는데 그리고 유튜브 보고 좀 하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선생님께 직접 바로 옆에서 제가 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들으면서 배우니까 선생님의 노하우도 쏙쏙 들어오고 제가 모르고 있던 스킬 같은 것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개발하는 로봇의 품질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로봇 근육 옷감을 직접 만들고 입어보며 개발해온 박철훈 박사. 다음 날 새벽.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체험하는 성격은 그의 일상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잠든 뇌를 깨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돋운다는데요. 한 2009년 정도부터 운동도 좀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매일 아침에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쉬고요?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와. 박철훈 박사가 주로 하고 있는 운동은 달리기. 그런데 달리는 자세가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속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말 취미로 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얼마나 달리시는 거예요? 천변을 왕복하면 10에서 11km 정도 됩니다.
달리기를 처음 한번 뛰었는데 처음에는 한번 8km를 처음 한번 뛰어봤어요. 난생 처음으로.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14km 뭐 하다 보니 하프 마라톤 달리고. 알고 보니 뛰어난 운동신경을 갖고 있었다는 박철훈 박사. 산악자전거와 수영, 철인 3종 경기, 그리고 마라톤까지 모두 섭렵한 실력자라고 하는데요. 이 바지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을 때 입었던 바지거든요. 이렇게 벽에 기념하는 느낌으로 걸어놨습니다. 5669번 저게 제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가슴에 붙이고 뛰었던 번호인데요. 제 붉은색 번호가 그 진짜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 그 다음에 바로 출발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중에 최고 잘하는 사람? 예, 일반인들 참가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이었죠. 세계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그가 운동에 매진했던 배경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전직장에 있을 때 밤에 자다가 깼는데 코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가다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깨워보니 응급실이었는데. 과중한 업무로 쓰러졌던 박철훈 박사. 정신을 차려보니 임산부였던 아내와 4살이었던 첫째 딸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네요. 그 순간 업무에 열정을 바쳤던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되면은 어떡하지? 지금 제 옆에 있는 아기를 가지고 있는 뱃속에 애가 있는 와이프와 우리 첫 큰딸과 또 곧 태어날 아기는 어떡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일이 재밌고 회사가 좋다고 해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새로운 분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해서 기계연구원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하고 있는 박철훈 박사. 운동으로 삶의 에너지를 얻은 다음 힘차게 다음 연구로 향해 봅니다. 자기 베어링 구동 준비 잘 되고 계세요? 네, 지금 저희 스핀들 3만 RPM까지 구동하기 위한 전원 결선 작업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 저희 전시회 나갈 때. 지금은 어떤 실험 준비신 거예요? 저희가 공중에 떠서 회전하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자기 베어링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고속으로도 잘 회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베어링은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기계에 들어가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을 말하는데요. 그중 자기 베어링은 자석의 힘을 이용해 회전체를 공중에 띄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이게 볼 베어링이라는 건데요. 안에 쇠구슬이 있고 윤활제가 발라져 있어서 회전체가 부드럽게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 부품입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자기 베어링인데요. 안에 자석하고 전자석이 들어있습니다. 볼 베어링은 구슬과 윤활제에 의한 마찰이 존재하고 파티클도 발생하지만 얘는 전혀 닿는 게 없기 때문에 마찰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분진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마찰이 없어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자기 베어링은 반도체 청정실과 같은 오염에 취약하고 정밀한 공정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기 베어링은 첨단 시설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회전체가 부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빡빡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디님도 한번 돌려보실래요? 빡빡하죠. 이게 부상이 안 돼 있고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올려볼까? 부상시켜볼까요? 지금 부상되어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 없이 팽팽 돌아갑니다. 한번 돌려보시죠.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력을 컨트롤 해가지고 공중에 떠 있게끔 제어를 하는 게 바로 자기 부상, 자기 베어링입니다. 자기 베어링의 장점 또 하나는 볼 베어링에 비해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 이처럼 장점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베어링을 이용한 제품을 전량 수입해 왔는데요.
박철훈 박사는 독자적인 자기 베어링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거는 볼 베어링이 적용된 스핀들인데요. 최대 2만 RPM 정도 속도가 올라갔는데요. 우리 자동차 엔진 계기판 보면은 최고 RPM이 1만 RPM 정도로 설정돼 있는데 그것보다 한 2배가 높은 거죠. 근데 이 스핀들 같은 경우는 6만 RPM으로 설계가 된 거고요. 저희가 12만 RPM까지도 회전 실험을 했었습니다. 현재 그가 개발한 자기 베어링 기술은 빠른 회전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같은 직경의 볼 베어링에 비해 최대 3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비싸서 이렇게 케이스를 해놓은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방탄 케이스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고속으로 도는 거 회전체 실험하다 보니까 초기에 저희가 개발할 때는 원심력 때문에 회전체가 분해가 돼가지고 고속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사고들도 만났었거든요. 50mm 직경의 베어링을 10만 RPM 속도로 회전 실험을 진행하던 중 회전체 부품이 천장으로 솟구치며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이렇게 빠른 속도의 실험 결과는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이었죠.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어쨌든 그게 날아가면서 회전체는 그 하우징에 우당탕탕탕탕탕 이미 사고는 났고요. 기계 안에서는 이제 얘가 튀어나간 개가 혹시라도 사람한테 부딪힐까 봐 이제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숨었죠. 아, 엄청 무서웠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고속으로 도는 게 일단 개도 무섭지만 이제 지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베어링이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회전체가 여기 하우징에 엄청 고속으로 돌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고열로 부품들끼리 눌러붙고 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포화 링 부분인데 이게 고속으로 돌다 보니까 벌어지면서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위험한 순간은 있었지만 다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형태 자기 베어링을 고속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어쨌든 뭐 실험적으로 보여드려서 이제 그런 고속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서 이 베어링을 가지고 이런 기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타입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공동 연구를 제안한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속의 자기 베어링을 필요로 하는 유수의 기업, 연구소에서 박철훈 박사에 관심을 보낸 것인데요. 분말 제조 장치나 진공 펌프, 공기 압축기 등 총 6곳과 협력해 응용 연구를 진행했죠. 다음 날, 하루도 연구를 쉬지 않는 박철훈 박사. 새 근육 부하 실험 해봐야죠. 우리가 직조 방법도 좀 바꿔봤잖아요. 지금 1.5kg, 3kg 있습니다. 저희가 근육 옷감을 만들면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장치인데요. 어르신들께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팔을 얼마나 보조해 줄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의 목표는 근육 옷감을 이용한 로봇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되는 것. 이를 위해 무게를 다는 등의 다양한 실험을 거치는 중이죠. 거의 90도 가까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근육 옷감이 수축하면서 1.5kg의 물건을 가뿐하게 들어올렸는데요. 1.5kg 올려봅시다. 3kg 한번 봐봅시다. 완벽하진 않지만 3kg의 물건까지도 들어올렸습니다. 지금 마네킹이라는 게 아예 근육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의 근육 옷감을 붙여가지고 힘을 발휘했거든요. 이 마네킹이 들어올리는 것만큼 추가로 힘을 얻게 되시는 겁니다. 옷처럼 가볍게 입는 로봇 기술은 특히 신체적 불편을 겪는 이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예,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 병원이랑 공동으로 어깨가 근육이 약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보조기를 개발해보는 연구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저희 1단계 목표로는 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그 옷감형 인공지능 능동 보조기기 1차 제작을 하고 동작 범위를 조절하는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형태로 제어기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동작 성능 간단한 일상 동작이지만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기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박철훈 박사. 그 어린이들이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너무나 절실하고
그분들은 일상생활을 도움받는 것 자체가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또 분들이 있어요. 간병하시는 분, 부모님들 이런 분들의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뭐 상업적 목적보다는 인류애적 사실은 뭐 인간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당연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인간의 삶을 위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박철훈 박사의 삶을 응원합니다. 부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로봇. 사람의 근육을 닮은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부터 자기부상 베어링 기술 개발까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박철훈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구가 한 번에 될 리는 없고 가다 보면 시련도 많은데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구는 마라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썼습니다.